오늘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오나요? 이미 뭐 비정상회담에 한 회씩 나왔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개그 트리오 옹달샘의 온갖 달을 맡고 있는 장동민, 유상무 씨입니다. 옹달. 개그 트리오 우리는 옹달샘. 야, 이거 아이돌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아이고. 절해 절. 그래, 자, 두 분은 뭐 나온 적 있으니까 소개는 패스하겠고요. 장동민 씨는 1회에 나오셨고, 유상무 씨가 13회 나오셨는데, 오늘이 85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동민 씨가 독립에 대한 얘기를 했어. 청년들 독립. 유상무 씨는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는 고민. 맞아요. 돈을 좀 헤프게 쓴다. 좀 이것도. 그런 얘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뭐 독립 안 했습니다. 계속. 그때도 저는 이제 독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닌 것 같다라고 네. 그랬는데 뭐 지금까지 역시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누나하고 조카들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 둘 내보내는 거예요? 남을 독립시키는구나. 이쯤 했으면 이제 꺼져라. 유상무 씨는 어떻게 돈 계속 빌려주고 있어요? 저요? 사업은 저는 어떻게 그냥 뭐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못 고쳐요? 가장 큰 채무자를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네,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특집으로. 아니, 뭐, 나비 씨하고는 뭐 잘. 이제 뭐. 갑자기 또 돌발적으로 또 연애 사실을 인정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할 걸 그랬나? 그럼.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졌잖아, 여기서. 그래. 하지. 여기서 할 걸 그랬다. 그럼 여기서 아니, 다시 해요. 방송 것들은 은혜를 몰라. 사실 옹당쌤의 완전체도 좋지만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아, 저 대신에요? 대신에 그게 날 뻔했다. 유상무 씨도 교제 중이신 분 있죠.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저요? 아니, 진작에 만나는 분이 있어요. 네? 진작에 만나는 분. 저요? 네. 있습니다! 연애 인정. 첫 발표다, 첫 발표. 그래. 이름 뭐야? 어떤 분? 어때? 수지입니다. 이 와중에도 레오는 거의 웃고 있지 않아요. 쟤는 뭐 하는 애들인가. 예.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 뭐, 저희가 대표 절친으로 모신 거잖아요, 두 분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물어봤는데. 네. 옹달쌤 중에서 두 명이 동시에 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추가를 했거든요. 자, 유상무 씨는 고민 없이 유세윤을 구한답니다. 왜냐면 장동민은 이미 사는 게 지옥이니까. 이미 지옥인데 나도 죽은데 뭐. 별점이고 5억이고. 친구를 위해서 편하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전 본인도 살라고 나오면 돌 같은 거 던질 거야. 자, 유세윤 씨는 뭐 우물쭈물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바라보고 울 거래요. 한명 왜? 자기 진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심은 있죠. 어차피 둘 다 못 갈 것 같으니까 우물쭈물 하면서 되게 어떻게 하지? 라는 척 하려고. 아니야, 한 명만. 자, 장동민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다 안 구한다. 왜? 하나를 구하면 하나가 욕할 테니까. 웃으면서 그냥 빠져있는 거 보고 있어. 제일 사이코패스 아닌가? 예. 우리 둘한테 채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우리 죽다가 막 나올 것 같아. 가라앉는다. 내 빚을 가라앉는다. 야! 좀만 더! 좀만 더! 레오 씨 잘.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있어. 레오를 만약에 웃게 한다면 정말 진정한 개그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웃기기 쉽지 않아요. 아, 진짜요? 오늘 정말 웃기면 정말 웃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너무 웃겨.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제 85회 비정세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무, 장동민 씨 오늘 청년의 안건 발표해 주시죠. 친구가 재산이라 생각하는 대학생입니다. 학과 생활부터 동아리 그리고 동호회 모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구 관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친구 관리를 한 덕분에 제 휴대전화 안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약 200명이고요. SNS 팔로우 수는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인적인 문제로 친구들에게 도움받을 일이 있었는데요. 정작 본인의 일처럼 달려와 도와준 친구는 달랑 2명뿐.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198명의 친구들은 바쁘다며 나몰라라 하더군요. 이번 일로 누가 진짜 친구이고 아닌지 절실히 깨달았는데요. 198명의 친구와 인연을 끊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그 연예인이 아닌 분들도 팔로워스가 300명이면 엄청난 거죠. 꽤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유상무 씨는 지금 팔로워가 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50만 정도 있습니다. 50만. 장동민 씨는 얼마 안 되는데 한 10만? 어. 저는 잘 안 해요. 최근 SNS상에서 친구 숫자가 사회성의 지표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SNS 친구 수를 늘리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한 인류학자가 SNS상의 수많은 친구들 중에 힘들 때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냐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팔로워 중에. 자, 오늘 각국 비정상 대표 그리고 유상무, 장동민 씨와 함께 진짜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98명의 친구와 인연을 끊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를 본 안건을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198명의 친구와 인연을 끊고 싶답니다. 이게 비정상이라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자, 유상무는 정상, 장동민은 비정상.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논리가 너무 이분법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200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진주가 한 친구가 2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연을 끊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진정한 친구 이외에 우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우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오케이 모든 사람들하고 완전히 절친이 돼야 되는 그런 거를 좀 버려야 되고 사람들 좀 이해해야 장현 먼저, 장현. 저는 같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구 저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자체가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집트 속담으로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일타미스 레아키께 사베인 아우드라. 친구를 위해서 핑계를 70개나 찾아보라. 잘하네. 일타미스 레아키께 사베인 아우드란. 친구를 위해서 핑계를 70개나 찾아봐라. 제가 바라는 만큼 해주지 못해도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제가 진정한 친구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서 사람의 핑계를 그렇죠. 아, 못 갚을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인 거죠. 친구 관계를 약간 상품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 말로 아리스토텔리스에 따르면 세올루스 오 필로스 είναι τίποτα σε όλους. 세올루스 오 필로스 είναι τίποτα σε όλους. 언어 천재야.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사실 이미 서운해잖아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다시 정말 진지한 친구 만드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필요하는 거 새 출발이에요. 이미 그 200명 친구들 기차가 지나갔어요. 새로운 사람. 아니, 제가 이해하는 거 칼로스 친구 한 번만 안 도와주면 그럼 칼로스 입장에서 끝이에요. 저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우정이랑 그리고 연애도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잘해줘야 되고 뭘 받을 기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200명한테 친구라고 생각하면 잘해주고 뭐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친구예요. 근데 칼로스 계산해요. 친구들이랑 나 한 번 도와줬으니까 너 이번에 계산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온 친구잖아요. 앞으로 그냥 200명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몇 명이랑 진지한 친구로 만들고 시간을 투자도 많이 만들고 이번에 2명 도와줬는데 다음에 힘들었을 때 그 두 명이 바쁘면 그 2명도 지워버려요. 친구가 이제 없으시고.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지금 2명밖에 안 왔어. 그럼 나 헛살았다. 나머지들 뭐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끄는 게 아니라 끊고 싶은 나라고 했잖아요. 전 이거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람의 친구의 연을 뭐 끊든 안 끊든 되게 불행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행복이랑 멀어진 거예요. 만약에 진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보너스 탔어. 200명 불러가지고 다 뭐 술 사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자기가 구미에 당기는 친구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 생겼다고 해가지고 힘들어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2명밖에 안 왔어? 뭐야?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아이 드는 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좋은 일 못 가도 어려운 진짜 일은 바빠도 뭐 상당했다 그러면 거긴 꼭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더 쇼크가 아니었을까. 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고요. 네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정해야겠죠. 자, 각 나라의 그 친구를 의미하는 말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친할 친해 이액부자를 써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데 네. 각 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중국은 네, 방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중국 방요라는 단어는 친구 이런 가는 뜻이에요. 근데 네.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왜냐면 중국에서는 방요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사람한테 옆에서는 이 사람이 제 방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 지인. 동료, 지인 이 정도까지. 처음 알았어. 예, 진짜 친구는? 진짜 친구 우리한테는 그냥 형제,兄弟이런 그러면 중국 사람이 만약에 펑요라 그러면 저 펑요밖에 안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서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방요야. 우리 형제 아니었어? 싸울 수도 있겠다. 네네네.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형제다 뭐. 그렇죠. 형제다. 우리 방요다 이런 사실 안 해요. 아니 저도 그 사업 때문에 중국 그 진출권 때문에 막 많이 만나고 했는데 바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죠. 아닌 지인. 그냥 아닌 거잖아요. 그냥 아는 사이. 파트너 정도 같은 비즈니스 관계 이런 데. 인사한 사람 다 범용. 괜히 믿었네. 그죠. 이거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평하게. 장유한한테 있어서 이 G 여러분들은 펑요예요, 숑띠예요? 위안이 하면 솔직히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그냥 솔직히 받아들이는 거로. 중국어로요. 대답 안 한다. 있어. 위안이 어머님이 우리한테 형제라 그랬는데요. 그렇죠. 어머니 입장이고요. 어머님이 어머니 방송 때문에 대본 읽으셨어요? 편집해달라 그랬더니. 브라질어로는 친구가 아미고라고 해요. 아미고. 아미고라는 단어는 거기 사랑한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아마르. 그럼 어느 정도 아미고 속에 사랑하는 의미가 나와요.